예, 이번 시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합격한 학생입니다. 일단 이관왕을 한 게 실력이 검증이 된 거고, 또 하나 이제 아주 힘겹게 공부한 학생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대답할 때 제가 소개해드린 학생이 좀 드라마틱하고 하면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 생기잖아요. 근데 스펙은 좀 좋습니다. 이게 스펙도 안 좋으면은 훨씬 더 여러분한테 이렇게 희망을 드리기 좋을 텐데, 그렇지만 한 7월부터 공부하셨는데 8월부터 네덜란드로 교환학생을 가게 돼갖고, 보통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교환학생부터 하고 내년에 할게요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요. 그런 학생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근데 제가 가급적 하라 그랬더니만, 왜냐면 그전에도 제가 교환학생 합격생을 합격시킨 케이스가 있어요. 3년 전에. 그 학생은 영국 교환학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인강으로 듣는 게 아니고 현강을 듣는 겁니다. 그 현강과 인강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학원에 못 오니까 밴드로 수업 듣고 매주 1대1로 첨삭받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관왕을 했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학생 본인 입에서 직접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모셨는데, 질문은 제가 하고 학생이 답변하고 하실 겁니다만, 여러분도 궁금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최초 합으로 최종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예, 박수 한번. 뭐 간단하게 제가 소개는 해드렸는데, 이제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어떤 커리를 타고 시험까지 갔는지, 그 전체적인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작년 7월부터 네. 12월까지 총 6개월 동안 편입시험을 준비를 하였고, 이제 7월, 8월에는 교수님의 강의 중에서 유형 기본편, 고대 기출, 도표 브릿지 이렇게 3개의 강좌를 수강을 했고요. 9월, 10월에는 연대 기출, 하프 파이널 이렇게 2개의 강좌, 11월에는 연고대 풀셋 파이널, 12월부터는 한국에 귀국을 해서 이제 최종 연고대 파이널 수업을 수강을 하였습니다. 그거는 아까 우리 전체 커리랑 아주 비슷하게 가는 순서죠. 그러니까 7월에 수업 들은 게 3과목이죠. 사회 논술은 도표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9, 10월은 이제 2과목. 그래서 그리고 11월 달부터 진도가 이제 일치됐죠. 그죠? 그 12월 달은 학원서 이제 그 시험 보고 하는데, 그때는 거기서 봤어요. 물론 집에 혼자 이렇게 시험 보고 첨삭은 받을 수 있지만 직접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힘겹게 왔다 갔다 했죠. 그렇게 하셨고, 시험 끝나고 그 나머지 좀 절차가 좀 몇 가지 더 있었죠. 고대 면접하고 등등. 네. 그건 어떻게 준비하셨죠?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는 이제 교환교에서의 학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연대 시험 끝나고 다시 이제 외국으로 갔다가 12월 30일에 고대 1차 합격 결과를 받고 이제 급하게 귀국일을 당겨서 이제 오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도 질문 리스트를 이제 제가 스스로 뽑고 준비를 하기도 했지만은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면접 전날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귀국해서 이제 바로 신촌 캠퍼스 교수님한테 이제 가서 초고속으로 면접 대비 훈련을 받고 이제 모의 면접도 교수님이랑 같이 진행을 해 보았는데, 그게 이제 또 현장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 준비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한 애티튜드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저는 다 처음 듣는 것들이어서 준비를 해간 게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전화해보니까 집에 금방 왔다 그러고 빨리 뛰어와 그랬죠. 내일 시험이라서. 그래서 면접 그렇게 준비됩니다. 물론 너무 짧게 한 건 맞지만 2번, 3번 정도 연습하는 거 충분하죠. 아마 이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거고, 그 학교서 같은 서류 있잖아요. 스펙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제가 2학년 때부터 각종 활동에 많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편입이랑 상관없이 제가 했던 활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마침 학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도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여름방학 때 바로 교수님 학업계획서 특강을 듣고 부가적으로 다른 활동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특강 듣고 3회 첨삭 받아서 9월 초쯤에는 이미 학업계획서를 다 완성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미리 이제 그때 다 완성하셨다. 네. 그럼 혹시 본인 전적대 전공, 그리고 뭐 공인영어, 대외 활동 이런 것들 밝힐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전적대학교는 한양대학교 국제학부에 재학 중이었고 성적은 4.5점 만점에 4.0점이었습니다. 스펙이 너무 좋아요, 사실. 전적대는 여러분이 참고로 안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대 좋은 학생이 붙으면 학교 때문에 붙은 것 같고, 전적대가 안 좋은 학생이 떨어지면 학교 때문에 떨어진 것 같이 자꾸 느껴지는데 그건 관계는 없어요. 공인어학 성적은 제가 교환학생을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익은 없었고 대신 토플 응시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102점이었고 토익으로 한 사람은 900점이 좀 안 돼요. 800점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활동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한 적은 없었고 교내 동아리 2개, 대외활동 외부 기업 서포터즈 2번 활동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활동 기간이 어떻게 되죠? 동아리 한 개는 6개월, 한 개는 1년,
기업 서포터즈 활동은 각각 4개월씩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진정성이 좀 증명된다 그랬죠. 너무 일회성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봉사활동이 좀 적절해요. 그리고 학생회 활동 지금 가서 또 어떻게 하기 좀 그렇죠. 취미활동이 동호회 이런 건데 그것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봉사활동 정도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 이용해갖고 한 2~3시간 정도 해서 지금부터 12월 달까지 꾸준히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학과랑 좀 관련되게 그렇게도 준비하시고, 물론 전혀 없는 학생이 지난번에 연고대 경영 2관왕 했던 학생이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준비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또 한 개면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는데,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근데 여건이 되면은 뭐 2개도 괜찮은데, 하나도 없던 학생도 붙었으니까 한 개도 괜찮다. 그러면은 그 논술 공부를 제가 시키는 게 쭉 따라오시는 거고, 본인이 그거 말고 부가적으로 논술 공부를 따로 뭐 찾아서 하신 건 있나요? 아니요, 교수님께서 시키시는 거 외로 제가 추가적으로 한 건 없었고, 이제 주시는 과제 내에서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복습을 한다든지 했고, 사실 초기에 숙제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버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과제 할 때마다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복습도 2번, 3번, 4번씩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량을 늘렸습니다. 근데 그 공부량이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재수나 고3 때 연고대 가려고 공부하는 그 공부에 비하면 그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학생한테 요구하는 것은 주당 10시간 정도면은 수업을 포함해서 다 됩니다. 자, 계산해보면 쉬워요. 자, 일단 강의 3시간이라 그랬죠? 첨삭은 15분 정도입니다. 뭐 길게 봐도 1시간 잡아볼까요? 우리 문과생들 계산 잘 못하니까. 4시간. 그 다음에 6시간 남잖아요. 그 6시간이 뭐예요? 여러분 과제물 1시간이에요. 일주일에 6시간 투자하면 과제물 해결됩니다. 6시간 투자할 정도 과제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10시간만 투자하라. 아까 편입 영어까지 해서 5관왕 나왔잖아요. 그 학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에 10시간 투자하고 나머지는 편입 영어도 하고 공인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 대부분이거든요. 중간기말 시험도 봐야 되고 그죠? 학생들도 만나야 되고 등등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학점을 챙겨야 되니까 좀 이번엔 힘들고 2학년 마치고 제가 휴학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도 있고. 자, 편입 영어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능력의 부족은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았죠? 이 학생은 교환학생 아니고 훨씬 할 게 많겠죠. 그 낯선 환경에 또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우리말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했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딱 좋은 케이스라서 제가 모셨는데, 그럼 혹시 고등학교 때 논술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논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대학 가실 때는 어떤 전형으로 가셨죠? 예, 수시 학종으로 학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안 해본 학생이에요. 남들도 같이 안 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만 이제 학원에서 수업 듣다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논술을 공부하실 때 혼자 이렇게 우왕좌왕 이제 내면적 갈등도 있었을 텐데 몇 월 달쯤 되니까 논술 좀 감이 오고 나도 시험에서 붙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기대감도 생기고 그런 시점이 언제쯤 온 것 같아요? 시험 보기 직전까지 불안한 건 당연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감을 좀 잡았다 싶은 거는 11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시험 보기 한 달 전쯤이었는데 그 시점이 이제 7월, 8월에는 기본 유형이랑 고대 기출을 수강을 하고 그때 이제 점점 감을 익혀 나가는데 9월, 10월에 연대 기출을 보면 그게 또 고대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유형을 또 새로 익혀 나가는 거기 때문에 9월, 10월까지는 사실 계속 학습하고 이제 이해했다 생각하지만 또 이해 안 된 부분이 생겨서 다시 이제 또 이제 학습하고 그러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다 지나고 11월 중순쯤까지 가니까 이제 그동안 복습했던 게 다 체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이해를 좀 한 것 같다. 정말 복습만 할 일이 남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대답이 좀 비슷해요. 제가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본 질문인데 1월부터 공부했던 7월부터 공부했던 감이 온다는 게 11월 시점을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거 봤더니만 그게 연대 고대 기출 문제가 숙지가 된 시점 같아요. 그러니까 연대 기출이 1월 달부터 준비하시면 연대 기출 공부를 7, 8월에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은 연대 기출을 9, 10월에 했어요. 그러면은 10월 달까지가 연대 기출이 끝납니다. 11월부터는 닥치고 시험이에요, 그냥. 그때는 뭐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출 문제 부족해. 그건 네가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서 시험 봐야 돼, 그냥. 12월에 와서 합격한 학생 한 명 있었어요. 11월에 온 학생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부터가 되면 연고대 기출을 다 끝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이 온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논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달 듣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쌤, 제가요 논술 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2달째 수업 듣고 있는데 도대체 감이 안 와요. 2달째 수업을 들은 게 60일 동안 들은 게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들었고 3시간씩 수업 들었고 그게 이제 8번 들었으니까 24시간밖에 안 되죠. 그 정도 공부를 안 갖고 연대 고대가 바로 끝나버리면 연대 고대 시험제도가 잘못된 시험입니다. 그래서 연고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테고 그래서 묵묵히 그냥 완주해야 된다. 완주 알았죠? 여러분이 논술 공부의 핵심은 사실은 가장 좋은 게 완주입니다.
3시간이면 여러분 대학식으로 말하면 3학점이죠. 올해는 그래서 대학교 3학점짜리 한 과목을 그냥 필수로 수강 신청을 더 한다. 뭐 이런 기본으로 접근하셔도 별 부담 없이 선택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같이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물리적 시간 충분하니까. 혹시 영어 지문은 어렵지 않았나? 아니면 별도로 영어 지문을 따로 준비하신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이번 영어 지문이 어렵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건 고등학교 때도 영어로 이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고, 대학 와서도 전적대 전공이 국제학부였기 때문에 모든 강의가 다 영어로 진행이 되고, 교과서도 다 영어로 읽었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준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보셨을 때 그 영어 지문의 난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난이도는 있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를 잘 했어서 너무 어렵진 않았던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험장 나오고 나서는 이제 영어 지문으로 합격 경향이 좀 갈릴 것 같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로 올해는 영어가 좀 어려웠습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 지문 독해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 영어 지문을 독해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맞죠. 그래서 영어 지문을 독해하는 것은 영어 실력이 기본 베이스이긴 하지만 영어를 잘해야만이 독해를 잘한다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곳은 아니다. 우리말을 잘하더라도 여러분이 국어 지문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니까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지문은 괜찮아.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지문이 힘들어. 이렇게 바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번역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따로 제가 공부를 시키진 않고 독해법은 제가 가르쳐요. 제가 국어를 가르치지 않고 독해법을 가르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사회논술은 인문논술과 다르게 뭐 도표가 들어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특별히 뭐 본인이 준비를 따로 하시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연세대 도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관계 찾는 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어렵긴 했었는데, 도표 브릿지 특강을 듣기도 했고, 또 연대 기출 수업에서 교수님이 또 연대 도표를 수강생들이 최대한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정말 공들여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익혔던 원리 그대로 시험장에서도 적용을 시키니까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말의 신뢰도가 좀 떨어졌죠. 너무 막 쌤 수업 들으면 다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도표라고 해서 당연히 공부 방법은 있겠죠. 그건 이제 그걸 배우러 저한테 온 거니까. 근데 수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칙 연습만 하면 됩니다. 고대 사회도 도표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나옵니다. 근데 고대 도표는 쉬워요. 그건 여러분 연대 도표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연대 도표에서 양면적 평가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됐는데 여기서 갈렸어요. 양면적 평가 하지 않았으면 거의 못 붙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접근하면 되지. 그놈의 수학 안 하려고 왔는데 또 뭐 수학을 확통하라고 하냐 이렇게 전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고대와 연대를 따로 준비하시는 건 혹시 있었나요? 고대를 위해서 준비를 뭐 하거나 연대를 위해서 따로 준비하시거나. 학교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논술 연습을 할 때 그 특징에 좀 주의를 하려고 했었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고대는 이제 간결하고 깔끔한 답안 위주로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연대도 양면적 평가가 가능하면 그렇게 작성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출문제를 봤을 때 연대 답안은 항상 간단하게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이제 글을 읽고 생각나는 대로 바로 쓰기보다는 한 번 더 꼬인 부분이 없는지 계속 파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시험 당일날은 어떤 책을 챙겨가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당일날에 이제 고대 갈 때는 유형기본이랑 고대 기출, 연대 갈 때는 유형기본이랑 연대 기출 책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 두 권을 가져가셨다. 네, 예. 뭐 어차피 그거를 다 보지는 못하는데, 이제 유형기본 편에서는 논술의 기본 규칙들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험에서 긴장해서 혹시라도 제가 빼먹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험 전까지 이제 계속 달달달 외웠고, 또 이제 시험장 가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아침이고 너무 이른 아침이고 글이 눈에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대 기출 중에서도 어려웠던 지문 몇 개 뽑아서 그거 이제 눈으로 계속 읽어보고 키워드 위주로 읽어보는 연습하고, 연대도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고대 사회논술 입시 완료가 아마 8시까지인가? 네. 그래갖고 가는 시간 생각하면 엄청 그때 일찍 겨울이거든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강사들 응원을 가요. 그래갖고 막 제가 막 죽는 줄 알아서 왜 이 시간에 거의 부르냐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학교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오후에 그 자리에서 또 인문이 시험 봅니다. 같은 건물 우당관이라 우리 애들이 우당탕강 그러는데, 연대는 그래도 10시부터 시험 봐요. 그래서 아마 입시를 하려고 9시 반까지인가. 네. 그렇죠? 그 정도는 조금 봐줄 수 있죠. 서울에 와서 이렇게 그 전날 잠자리를 구하기 애매한 거리에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또 고대가 북쪽에 있잖아요. 되게 애매했어요. 고대는 약간 그런 특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술도 아침에 이렇게 책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필수로 얘기하는 책이 요 책입니다. 기본 유형표 3월부터 하는 거. 시험장 갈 때까지 여러분 옆에 두고 보는 책이에요.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고대는 이제 고대 기출문제. 계속 기출문제가 나오거든요. 특별하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연대도 마찬가지. 예. 개인적인 동기는 뭐였죠? 3학년이잖아요. 네.
보통 2학년 때 하거든요. 학생은 3학년 때 하셨죠. 1년 늦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대도 뭐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데 왜 굳이 연고대 편입을 하려고 생각하셨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1학년 때부터 전적대학교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태였었고, 이제 1학년 때 수시 원서도 한번 다시 넣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안 됐고, 근데 2학년 때는 이제 취준에 관심이 생기면서 편입 말고 그냥 스펙 쌓기를 하자라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였어요. 이제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3학년 1학기 되기 전 겨울방학 때 저희 학과에서 친구 2명이 이제 연대 편입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돼서 저도 3학년 1학기쯤 되니 이제 그 생각이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5월 때쯤부터 1학기 끝나고 편입 준비를 나도 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겨서 여름방학 되자마자 바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동의는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전적대가 뭐든 간에 저는 그래요. 어느 전적대도 다니든 괜찮아요. 학교가 좋고 나쁘게 어디 있어요. 객관적인 뭐 이렇게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 본인 선택의 문제예요. 그죠? 그냥 본인 철학의 문제고. 근데 여기까지 오셨다면 편입을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일 텐데 그러려면 편입을 해야 됩니다. 이 학생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었던 편입 생각처럼.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번쯤은 편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니까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행을 해버려야 해결되는 고민이다 이렇게 하시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그 학생 말이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외 활동에서 이제 동아리 2개하고 뭐 스포츠 2개를 하셨는데 이게 자기 지원 전공과 어떻게 학업 계획서에 녹여냈느냐 이 질문이죠. 어떻게 연결시켰죠? 우선 그 했던 활동 종류를 말씀드리면은 동아리는 모의유엔 동아리에서 홍보팀장 비슷한 직책을 했었고 다른 동아리 하나는 스타트업 동아리였기 때문에 이제 뭐 실제 창업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 전에 비즈니스 모델 기획해보는 단계까지 이제 진행을 했던 활동이었고 근데 스타트업인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스타트업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대외 활동했던 기업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광고 홍보 이쪽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었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모의엔 동아리에서 홍보팀장으로서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수립하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스타트업 동아리에서 했던 것도 창업 관련 내용들 위주로 넣었었고 연대는 이제 4번에 기타 항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외부 기업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마케팅 관련 활동도 했었다. 이렇게 썼는데 고대는 국제로 넣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넣을 수는 없었고 모의엔 동아리에서도 이제 시사 이슈 관련 다루는 동아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더 부각을 시켰고 홍보팀장으로서 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동아리 관련 내용을 넣었었는데 이것도 창업 단계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그 사회의 문제를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결하려 했는지 그런 내용을 위주로 넣었습니다. 스타트업과 스포츠주가 크게 2가지인데 거기서 이제 해당 학과에 해당하는 대로 그죠? 경영학과 쪽을 쓸 때는 뭐 마케팅, 조직 관리 이런 걸 많이 부각을 시키고 국제학부 쓸 때는 거기서 이제 뭐 유엔이니까 그죠? 뭐 유엔 쪽으로 강조하거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뭐 사회 문제 관련된 거 그죠?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드린 게 100%딱 들어맞는 활동을 말한 게 아니고 만약에 축구 동아리를 했다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축구 동아리 한 학생이 국문학을 쓰면 뭘 쓸까 이거예요. 축구 동아리 한 학생이 수학과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그 논리를 만들면 됩니다. 편입을 마음먹은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조금 더 쓰기 편하겠죠. 뭐든 활동이 있으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연구할 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이제 짧고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셨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사실 교환학생 있으면서 그 같은 교환교 파견 온 친구들은 다 이제 여행 다니고 되게 재밌게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계속 공부에 매여 있어야 하니까 사실 생각했던 교환 생활이 그런 느낌이 아니기도 했고 갑자기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몰려와서 이제 10월 말부터 11월까지는 사실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기는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주변에 의지되는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 이제 연락해서 조언 들은 것도 있었고 또 너무 많이 와버렸잖아요. 10월, 11월쯤이면은 3개월 정도인데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편입을 미루기엔 너무 많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왕 시작한 거 이거 끝장을 봐야 된다라고 오히려 좀 도끼를 이제 더 품고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교환학생까지 와서 이 공부를 하면서 교환학생으로서 포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버렸는데 여기서 내가 이 시험을 불합격까지 한다면 난 정말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이 기간에서 얻어가는 게 있고 이 기간에 이런 과정들을 또 설명을 하려면 이건 무조건 합격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준비를 한다는 건 어쨌든
지금 상태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합격을 해야지 제가 그 아쉬움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불합격하게 된다면은 정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진짜 마음가짐을 강하게 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원하는 답이 없죠. 멘탈 관리 어떻게 하냐 했더니만 그냥 본인이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해결했거든요. 근데 우문현답입니다. 결국은 방법이 없잖아, 그죠? 내가 극복하는 수밖에. 공부는 공부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끝까지 그냥 밀어붙여서 그냥 합격하는 게 최고지.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어차피 자기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했다라는 그 경험담이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출석하신 학생한테 한번 박수 한번. 예, 내년에는 여기 또 계신 학생 중에 한 분 모시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